덩치 과체중 글쎄요. 사실 저도 키도 크고 체구도 커서 곰돌이 같은 느낌이에요. 큰 건 문제가 아닌데 외모와 성격의 갭이 문제인 것 같아서 쑥스럽네요. 겁이 나네요. 쉽게 그리고 예민해질 수 있어요. 공포영화나 롤러코스터는 절대 안 되고 사람들은 제가 고기를 좋아하고 많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쇠고기는 저와 잘 어울리지 않아요. 저는 케이크나 초콜릿 같은 평범한 남자 과자만큼 밥을 좋아해요. 페이버릿 현대인은 블랙커피도 못 마신다 사람들. 은 가치관이 다 다르다고 하지만 외모로 판단하는 건 어차피 내 전 여친이 대학에 와서는 내가 더 남자다울 것 같다며 나를 차버린 적이 있다. 나는 결코 착하지 못했다. 여자랑 버림받은 게 큰 상처로 남아서 결국 여자와 멀어지게 됐어요. 28살에도 아직 싱글이에요. 직장 동료나 친구들과 데이트 약속을 몇 번이나 했는데 대화가 전혀 안 됐어요. 이륙하고 아무것도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대학 이후로 진정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여성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직장에서 관심을 가졌던 여성이 생겼습니다. 새로 설립된 부서에 배정되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회사 내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로 구성된 부서는 아직 작았으며 아직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모두가 성과를 내고 이 새로운 부서를 확장하려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으며 저는 제가 맡은 여성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는데 매우 성취감을 느낍니다. 34세임에도 불구하고 이 새로운 부서의 상사가 된 제시카가 좋아합니다. 그녀는 이 새로운 설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진정으로 성공한 경력 중심의 여성은 자신의 업무에 능숙할 뿐만 아니라 뛰어난 몸매로 아름답습니다. 회사 사보에도 소개되어 사무실 주변의 연예인처럼 보이지만 정말 멋진 것은 외모나 실력이 아니라 남성이 지배하는 부서에서 사교적이고 친근한 성격입니다. 제시카는 항상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사무실 팀웍스 왠지 나한테 특별히 관심을 주는 것 같아. 제이크 오늘도 너한테 걸림돌이 생겼어. 여기저기 맨날 나한테 간식을 주는구나. 이상하게 점심에도 자주 초대받는다. 제시카는 점심에만 나를 초대하는 것 같아. 야, 혹시 제시카와 데이트하고 계시나요? 동료들로부터 셀 수 없을 정도로 여러 번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왜 항상 저를 점심 식사에 초대하시나요? 저는 대화를 잘 못하는데 더 재미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부담스럽나요? 상사의 초대 거절하기 힘들죠. 그렇죠. 성급하게 말해서 안 된다고 성급히 부인해서 너무 미안해요. 그게 아닌데 고맙다는 뜻인데 왜 나 같은 사람을 배려하는지 늘 궁금해요. 제가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멋있어 보이는 선배, 또래들이 많은데 왜 항상 제 자신감 부족을 듣고 연락을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제시카는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단순히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라고 대답했습니다. 팀 제이크 너는 항상 모두를 지지해주니까 나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너와 함께 일하는 것이 편하다고 느껴져. 너에 대한 다른 좋은 점들도 알고 있어. 자신감을 갖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서 그 말을 솔직하게 들으면 믿을 수 없을 만큼 행복했지만 그렇지 않았어. 제시카에게 내 마음을 고백하려는 의도는 내 리그에서 벗어난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녀는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귀엽기 때문에 나를 걱정하거나 그런 것만으로도 그녀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곧 내 관점을 바꾸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시카와 함께 다른 주로 출장을 가야 했을 때 우리가 기차로 1박 2일 여행을 하게 된 것은 처음에는 제시카와 다른 선배 동료를 위해 계획된 일이었지만 그 동료가 아프기 전날 제시카가 혼자 간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들은 새로운 부서에서의 첫 출장 경험을 위해 그녀와 동행하기로 결정했으며 특히 제시카와 함께 나는 꽤 긴장했습니다. 아마도 내 불안을 알아차리고 제시카는 달래려고 노력했습니다. 기차에서 대화를 나누며 긴장을 풀고 피곤해 보일 때 잠시 쉴 시간도 주었습니다. 그날 그녀가 얼마나 배려심 많고 친절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제시카는 부모님 집에 머물 예정인 동안 나는 호텔에 머물기로 계획했습니다. 집이 회사 위치가 제시카 고향 근처여서 여행의 피로를 예상하고 다음날 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다음날 휴가를 받아 오후에 여유롭게 돌아오기로 했는데요. 기차 그런데 일을 마치고 호텔 근처를 걷다가 예상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시카가 갑자기 앉았습니다. 가끔 빈혈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앉아있을 때 얼굴이 창백해지고 어지러움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데려갈까 생각했지만 데려간 후 제시카는 곧 괜찮아질 거라고 장담하며 갈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부모님 집까지 택시를 타겠습니다. 제이크는 호텔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녀는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너무 걱정해서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혼자가 나는 그녀와 함께 택시를 탔고 그녀의 부모님 집에 그녀를 내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그 직후에 돌아가기로 했거나 적어도 그것이 계획이었지만 제시카의 부모님 집에 도착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제시카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2층짜리 미국식 주택의 초인종을 눌렀을 때 눈에 띄게 닮은 젊은 남자 2명이 나와서 그녀의 집 현관 앞에 서서 그녀를 응원했다. 둘 다 한결같은 엄마에게 소리쳤다. 제시카는 남자를 데려왔다.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집에 들어왔는데 안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여러 사람이 달려나오더군요. 제시카 언제 남자친구가 생겼나요? 왜? 우리가 전혀 준비가 안 됐다고 말 안 했어요. 법의 남자친구는 덩치 큰 H인데 내가 충격을 받았을 때 제시카는 두통이 있어서 속삭였다고 안 된다고 속삭였다고 설명하려고 했는데 새아이 잭레오와 세미문으로 달려왔다. 이모 너무 늦었구나 놀자 어서 뭐 그려봐 우리가 명확하게 그릴 수 있도록 아이들은 우리 이야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한꺼번에 이야기하는 것에 압도당했습니다. 뒤에서 내 키의 아저씨가 다가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 바로 나가겠다고는 말하지 않고 따뜻한 환영을 받았고 결국 몸이 좋지 않아 제시커의 패밀리 홈에 들어섰습니다. 제시커는 위층에서 쉬기로 결정했고 저는 그들의 거대한 거실로 초대받았습니다. 그곳은 제가 모두에게 소개되었던 곳이었습니다. 제시카의 가족집에는 타일러라는 이름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첼시 제시카의 쌍둥이 남동생들, 메이슨이라는 여동생 조부모님, 심지어 증조 할머니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제시카가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아내 레나의 새아이와 다른 여동생의 남자친구로 보이는 가까운 가족 친구도 저녁 식사를 하러 왔기 때문에 이날 제시카의 집에는 총 14명이 외동으로 자라는 것에 익숙했다. 조용하고 집안이 잘된 것도 부모님과 제가 별로 말을 많이 하지 않아서 제시카 집의 분위기가 너무 압도적이었거든요. 대가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관총이 발사되는 것처럼 쉬지 않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까지요. 다른 사람이 이미 말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나는 그들 모두를 따라잡기 위해 일종의 초인적이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필사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남자친구가 아닙니다. 나는 단지 남자입니다. 동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둘이 사귄 지 얼마나 됐는지 계속 물어보는데 말 한마디도 듣지 않고 절망적이라고 했지만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게 끝이 없었다는 증거죠. 그때쯤 가져온 음식과 음료 때문에 호텔로 돌아올 기회를 완전히 놓쳤고 위층에서 쉬고 있던 제시카가 약이 효과가 있었는지 1층으로 내려왔다. 휴식을 취한 것이 제시카의 안색이 좋아져서 내가 포격당하는 모습을 보였다. 질문을 하며 제시카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이크 정말 미안해요. 제시카는 가족에게 제가 단지 동료일 뿐이고 몸이 아파 집까지 태워다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시카의 가족은 제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실망한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 남자친구인데 빨리 적응해서 동료인지 아닌지 여전하네요. 우리 손님은 뭐 먹기 싫은 거 있으세요? 바로 집에 묵고 계시네요. 호텔에 묵을 생각이었는데 걱정은 없어요. 저녁은 편의점에서 뭐 사오면 된다고 대답했는데 어른들은 술 한잔 하자며 잡담만 하고 아이들은 계속 묵으라고 해서 부담스러워서 결국 호텔에 전화해서 예약을 취소했다. 예약 제시카는 몸을 굽혀 미안하다고 속삭였다. 정말 미안한데 괜찮겠니? 제시카는 사실 내가 술과 음식을 먹으면서 이곳을 즐기기 시작했다고 말했는데 모두에게 정말 따뜻해졌어. 여자랑 얘기하는 걸 잘 못하는데 이 집 남자들이 꽤 수다스러워서 대화하는 게 즐거웠고 조금 쑥스러울 수도 있지만 늘 좋아했어요. 외동으로서 활기찬 분위기를 늘 꿈꿔왔거든요. 대가족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꽤 단호하지만 재미있기도 하고 제시커의 엄마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제시커의 쌍둥이 형제인 브랜던과 카일은 내 또래에 가까운 26살이므로
우리는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아니요, 이렇게 활기찬 환경은 처음이지만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놀려면 상사 집에 이렇게 묵어가서 사과해야 할 건 나야 아니,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우리 가족은 좀 시끄럽지만 즐기고 있다면 그럴 가치가 있어 어쩔 수 없지. 그런데 제시카의 사려 깊은 성격은 이런 집안 배경에서 나온 게 아닐까 생각이 든다. 밤이 깊어가고 술을 더 많이 따르면서 브랜든과 카일은 제시카의 어린 시절 사진을 살펴보며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이 모든 상황이 출장 중이라는 게 얼마나 의외였을까? 매력적인 상사와 함께 고향으로 가서 뜻밖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제시카의 가족들과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제시카는 나와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가족들과 유대감을 형성하면서 이런 생각에 빠져 여기까지 온 것이 기뻤습니다. 화장실이 얼마나 멀리 돌아갔나요? 브랜던이 응답했습니다. 제시카가 초등학교를 마쳤을 때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팁시 타일러가 브랜든과 카일과 함께 제시카의 어린 시절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아, 그렇군요. 계속하면 지루하지 않을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나이 많은 남자들의 이야기가 좀 과장된 줄 알았는데 정말 재밌었어요. 저는 알러예요. 더 듣고 싶었어요. 부끄러운 얘기 그만하세요. 알았어요. 제시카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얼굴을 붉혔습니다. 사무실에 갔는데도 새로운 일이었는데도 가족은 제시카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돌아갔고 결국 타일러는 아마도 너무 취해서 졸았을 것입니다. 아이들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이 부엌에서 잠자리에 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시카와 큰 아들의 아내가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청소를 하려고 앞치마를 두른 제시카의 모습을 보니 사무실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모습이라 설렘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금할 수 없었지만 브랜드는 나를 지켜보며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속삭였다. 넌 내 여동생을 좋아하는구나. 그게 너무 뻔한데. 아니, 내 말은. 난 당황해서 얼굴이 붉어졌어. 카일도 끼어들었어. 속삭이는 건 그냥 콩을 쏟았을지도 모르지. 제시카가 느낄지도 모르지. 어쩌면 그들이 나를 충분히 놀린 후에는 포기해서는 안 될지도 몰라. 두 형제는 위층 방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거실에 홀로 남겨져 브랜던과 카일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 감정을 고백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제시카가 나에 대해 같은 생각을 한다면 어쩌지? 제시카의 인생 여정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시카는 항상 가족들로부터 깊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만약 제가 그녀 같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정말 축복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브랜든과 카일의 힌트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용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다시는 용기가 나지 않을 것 같아서 청소를 마치고 제시카가 부엌에서 돌아오면 용기를 내어 고백합니다. 오랫동안 당신을 좋아해왔는데 늘 당신이 제 주관에서 벗어난 것 같았어요. 그냥 포기해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너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 제시카는 갑작스런 내 고백에 분명히 놀랐고 이내 볼이 붉어졌지. 내가 너를 처음 봤을 때 왜 항상 너를 아껴주는지 나한테 물어본 기억 있니? 키는 큰 우리 아버지 같으면서도 마음씨는 착하다고 생각했는데 모임 때 키가 불안하다는 얘기를 우연히 들었을 때 정말 응원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요. 유일하게 긴장한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처음부터 당신을 좋아한 건 나였다고 괜찮다면 나랑 사귈래? 기뻐 뛰고 싶은 충동을 참으며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렇다고 대답했다. 네, 너무 고마워요. 고개를 숙였는데 손에 땀이 많이 났던 기억이 나서 떼어내려고 했는데 제시카가 붙잡고 놓지 못하게 꽉 잡았어요. 우리 열애를 선언한 다음 날 그 작은 일에 느꼈던 행복이 아직도 기억나요. 제시카의 가족 모두는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파티를 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 있었지만 제시카의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한 후 그녀의 가족이 나를 얼마나 따뜻하게 받아들이는지 보고 매우 기뻤습니다. 우리는 같은 엠트랙 열차를 타고 집으로 나란히 앉아 집으로 갔습니다. 또 몰래 손을 잡았더니 다시 10대가 된 것 같았고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조금 부끄러웠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는 우리가 결혼한 지 1년 만에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다. 우리의 결혼식은 제시카 가족과 함께 활기차게 진행됐다. 시상식에 참석하면서 나는 큰 맨몸의 체격과 멋진 상사인 저스티스를 떠올리며 우리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고향으로 출장을 갔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일어난 것을 회상하면서 제시카 남매가 시작한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두들 웃다가 내가 이 멋진 가족의 일원이 된 걸 깨닫고 동시에 기분이 좋아졌다. 행복인지 즐거움인지 두 눈물이 내 얼굴에 흘러내렸다. 넌 이미 울고 있다고 제시카는 옷을 입고 내 눈물을 닦아준다고 말했다. 아름다운 순백의 웨딩드레스 제시카의 미모가 눈부시게 아름다워서 더욱 눈물이 났습니다. 제시카의 형들과 아버지도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시카 너무 울어서 미안하고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놀라운 가족의 일원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정적이라는 건 알지만 강한 남자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오늘은 코를 훌쩍이며 울게 해주세요. 제시카는 손수건으로 내 눈을 부드럽게 닦아주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울보난 항상 내 눈물을 닦아주려고 여기 있을 거야. 그녀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나는 천사와 결혼했을지도 모른다고 진심으로 느꼈고 그날이 내 인생 최고의 날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다른 직업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고등학교 졸업장 앤더슨 선생님이 저를 무시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칼리가 실제로 제가 당신 직장의 수석 관리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앤더슨 선생님은 충격을 받았지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백화점에서 일하고 싶은 저의 꿈은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와 매우 가까웠고 할아버지가 백화점 매니저였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 이름은 코디 그린입니다. 저는 24살입니다. 그런데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혼이고 여자친구가 없습니다. 저는 대형 백화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그곳에서 일을 시작해서 사람들에게 부서에서 일한다고 말하면 올해로 6년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매장은 쉬운 일로 보이지만 백화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많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서비스 산업에 해당되지만 어려운 고객과 부당한 불만을 처리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입니다. 고객이 많을수록 방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항상 우수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제품 지식과 대화 기술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객이 즐거운 쇼핑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학습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백화점 직원은 항상 자신을 보여줘야 하고 품위 있게 행동하고 매장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얼핏 화려해 보일 수도 있는 백화점 직원이 되는 것은 사실 꽤 힘든 일이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 저는 할아버지는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돌아가셨지만 그때까지 우리 동네에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백화점을 계속 운영해 오셨다. 할아버지가 소유한 백화점은 가족끼리 운영하는 곳이라 규모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수년 동안 쌓아온 전문성으로 인해 항상 활기차고 현지인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화려한 디스플레이와 끊임없는 사람들로 인해 백화점은 항상 활기 넘치는 축제처럼 느껴졌고 기뻐하는 고객들이 쇼핑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언제나 내 마음을 냠냠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쁨으로 도약 백화점에 갈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할아버지 손길이 가득한 가게에 특별한 분위기가 좋았다. 오너님 오만하게 굴지 않으셨다. 항상 겸손하게 직접 매장에 오셔서 어려운 일을 솔선해서 처리해 주시는 사장님의 헌신적인 모습에 다른 직원들의 신뢰가 두터웠습니다. 백화점의 긍정적인 분위기는 할아버지의 인품 덕분이 컸습니다. 평소엔 평화로웠는데 어느 날 손님이 푸드코트에 초라한 옷을 입은 엄마와 아이가 있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할아버지와 나는 1층 푸드코트로 향했는데 거기 누더기 옷을 입은 엄마와 아이가 있었다. 무료 음료를 앞에 두고 테이블에 앉아있던 두 사람은 당시 30대로 보이는 어머니와 나와 비슷한 또래의 어린 아들이었다. 멀리서 봐도 둘 다 지친 게 분명했다. 주변의 다른 손님도 조금 바스락거렸다. 불안한 표정 어머니도 눈치채셨나 쑥스러워서 얼굴을 붉히며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던 아주머니 한 분이 할아버지에게 귓속말로 가라고 해주시겠어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두 사람에게 다가가셨어요.
엄마와 아들이 다가가는 모습을 보니 음식을 안 시키면 혼날까봐 겁이 난 것 같은데 할아버지는 긴장을 풀기 위해 상냥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 면접 맞죠? 면접실은 이쪽이에요. 저를 따라오세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셔서 어머니가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물론 할아버지가 처음 만난 것이었고 실제 면접 일정은 없었지만 빠르게 조치해 주셨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호기심 많은 구경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프로페셔널한 모습으로 그들을 안내했고 응접실에서 바로 이렇게 말하며 응접실로 안내한 적도 있다. 한 번은 응접실에서 엄마와 아이에게 요청하면 음료수와 다양한 안주를 권했다. 어머니의 이름에 따르면 그녀의 이름은 캐런이고 테일러라는 아들은 내 또래였던 것 같습니다. 테일러는 꽤 배가 고픈 것 같았습니다. 간식을 보고 눈이 빛났습니다. 캐런은 할아버지에게 많이 사과했습니다. 백화점 이렇게 헝클어진 외모에도 불구하고 다른 손님을 놀라게 하고 폐를 끼쳤다. 카렌의 태도와 말투가 놀라울 정도로 세련되어 할아버지와 나도 깜짝 놀랐다. 테일러도 이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하고 과자를 깔끔하게 먹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이는 적절한 매너와 사회적 기술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공유해도 괜찮다면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남편이 학대했고 저는 아이와 함께 탈출했습니다. 아빠는 정말 무서워서 힘들 것 같아요. 테일러가 어린 나이에도 공감한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밖에서 자지 않으려고 호텔에 묵었는데 돈이 떨어져서 푸드코트에 있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그렇게까지 사과할 필요는 없으니까. 사실 전에도 당신 같은 사람들이 이 백화점에 와본 적이 있었나요? 사회복지국에서 나온 팜플렛이 몇 장 있어요. 이것을 보고 정보를 원하시나요? 제 할아버지가 팜플렛을 건네줬어요. 캐런이 할아버지에게 여러 번 감사하다고 했어요. 감사합니다. 가정폭력 카렌이 테일러와 함께 떠날 준비를 했기 때문에 먼저 그들에게 도움을 구해야 할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카렌은 시험에 합격했군요. 웃으면서 할아버지에 대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설명했습니다. 원하신다면 취업 면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정규 직원으로 정식으로 고용하고 싶습니다. 저는 정규 직원입니다. 말씀해보니 당신은 좋은 대인관계 기술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화장을 하고 매장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캐런은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세련된 태도나 그녀는 그녀의 새로운 역할에 빨리 적응했습니다. 그녀는 고객들로부터 그녀를 칭찬했습니다. 안정적인 급여와 쾌적한 고객 서비스. 캐런즈 일하는 동안 생활이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테일러는 낮에 시간을 보냈어요. 거기에서 그 사람과 자주 놀았어요. 헤이 테일러 미안해요. 그냥 물려준 것뿐인데 테일러한테 내 옷을 주었다고 옷을 주는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테일러의 가족은 여전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엄마가 실제로 제안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운뿐만 아니라 새 옷도 받았지만 테일러와 그의 가족에게는 비밀로 했습니다. 엄마가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옷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테일러는 그의 어머니 캐런이 눈에 띄게 아름다웠듯이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감사했습니다. 테일러도 잘 짜여진 얼굴을 가졌고 꽤 잘생겼습니다. 나는 항상 테일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거웠고 모든 것을 기원했습니다. 하루가 그럴 수도 있었지. 아쉽게도 초등학교를 시작하자마자 일상이 끝났다. 초등학교 입학식을 하고 사흘 만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너무 갑작스럽게 출발해서 백화점 전체가 허둥지둥. 처음엔 아버지가 점장을 맡게 됐다. 그런데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근처에 전국 체인 쇼핑몰이 생겨서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타이밍이 좋지 않았다. 우리 가게가 경영 전환 중이었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 대형 쇼핑몰에 합병된 건
다 내가 부족해서야 정말 모두를 실망시켰어. 아버지는 이 모든 상황에 크게 슬퍼하셨지만 가끔은 운이 좋지 않았을 때도 있어 엄마와 다른 직원들이 아버지만을 탓한 건 아니었어. 할아버지와 함께 했던 백화점의 추억이 사라진다는 건 모든 면에서 슬픈 일이지만 때로는 운명을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다. 나는 아버지의 인맥 덕분에 카렌과 테일러의 상실을 끊임없이 상기하면서 카렌과 테일러의 상실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다. 이웃주의 한 백화점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던 카렌이 떠날 때 감사 인사를 하러 왔어요. 모든 도움과 새 직장을 소개해준 것에 대해 아무리 감사해도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백화점에 많은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테일러에게도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지만 불행하게도 그가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테일러는 고작 7살이었기 때문에 백화점의 손실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즐거웠던 기억들로 가득 차서 그 사람에게 큰 타격을 준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에도 테일러는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어요. 자주 그 사람 생각이 났어요. 지금은 할아버지가 사업을 하던 시절과 달리 부모님이 다른 백화점에서 일하시거든요. 사업이 번창하고 재정 상황이 예전만큼 편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끈끈한 가족이고 우리의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께서는 지금 후배가 되어 우리가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실 거라 확신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학생회 부회장으로 임명되어 그 어느 때보다 학교에 다니고 싶은 의욕이 넘쳤습니다. 제 친구 마이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디. 학생회에서 미스 앤더슨과 함께 일하고 계시군요. 저를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앤더슨이라는 성을 듣고 긴장됐는데 앤더슨 회장을 소개할 수가 없네. 귀엽게 생겼지만 우리 학생회에서는 의지가 정말 강해요. 앤더슨 여학생이 회장이었는데 아버지가 로펌을 운영하시는 것 같아서 친절해요. 우리 학교는 캐주얼 복장을 허용하기 때문에 앤더슨 선생님은 항상 스타일리시하게 옷을 입으세요. 그녀는 그녀의 아름다움 때문에 어떤 옷이든 잘 소화하는 것 같아요. 인정하세요, 코디. 앤더슨 선생님에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죠. 제가 노력해도 넌 절대 안 돼. 앤더슨 양은 나를 전혀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우리가 회의실에 단둘이 있을 때 앤더슨 양은 항상 나에게 엄하게 대했습니다. 대화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여자하고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어. 패션 감각이 대단하지 않나? 항상 스타일리시하고 다른 여자들이 너를 대단하다고 생각하는구나. 내가 너무 열심히 노력한다는 거야. 아니, 그런 뜻은 아니었어. 아름다운 얼굴에 분노가 확연히 드러났어요. 앤더슨 양은 제가 어떤 옷을 입든 상관없이 저를 날카로운 노려보았어요. 앤더슨 양은 재빨리 돌아서서 일하러 갔어요. 칭찬을 하려고 하면 오해를 받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엉뚱한 느낌이 들어서 침묵 속에서 일을 계속했어요. 앤더슨 양은 재빠르게 돌아서서 일하러 갔어요. 칭찬하려고 하면 힘들고 미스도 그렇게 해석되거든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고 그녀는 나를 조용히 쳐다보고 있었고 내가 무엇인가 물었을 때 그녀는 아무것도 없이 빨리 대답했고 그녀는 내가 다른 여자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그녀는 즉시 채팅을 중단하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내가 마이에게 미스 앤더슨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마이는 미스 앤더슨이 학생회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그녀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게 꽤 인기가 있다고 말했을 때 그녀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묘사한 것은 사실입니다. 미스 앤더슨은 매우 친절한 소녀로서 학생회에서 맡은 역할이 훌륭했고 항상 높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부분적으로는 그녀의 아름다움 때문에 학교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습니다. 미스 앤더슨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올해 우리는 학생회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고 고등학교 때 미래 계획을 논의할 때 우리 사이의 거리는 결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선생님에게 내 성적이 좋으면 백화점에서 일할 계획이라고 선생님이 대학을 제안했지만 재정적 제약으로 인해 계속해서 일했습니다. 내 고등학교는 예비학교였기 때문에 나는 같은 반 친구들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간 유일한 학생이었습니다.
이번 이후로 고등학교 친구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은 막연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미스 앤더슨을 포함하여 졸업식 날 같이 졸업사진 찍자. 앤더슨 선생님 주변에 여학생들이 많이 모여서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평소 얌전해 보이던 앤더슨 선생님이 이렇게 해맑게 웃으시는 모습은 처음 봤는데 왠지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나는 종종 미스 앤더슨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애착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와 데이트하고 싶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 생각으로 우리가 더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나는 학교를 6년 동안 떠났습니다. 졸업 후 청춘의 달콤하고 씁쓸한 추억이 희미해지고 있을 때 나는 동창회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그 초대장은 우리 학년 전체가 고급 호텔에서 동창회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초대장을 보고 저는 앤더슨 양이 그중 한 명인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주최자들은 그 사람이 미인이고 부유한 집안 출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쯤 결혼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성은 안 바뀌고 아직 미혼인 것 같으니 미스로 갈 건 아닌 것 같아요. 앤더슨, 그러나 나는 어쨌든 동창회에 참석하기로 결정했고 동창회 날 호텔로 향했습니다. 입장할 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참석자가 있었습니다. 나는 주최자 중 한 명으로부터 모든 참가자가 나열된 시트를 받았습니다. 시트에 현재 섹션이 있었습니다. 귀하의 고등학교 현재 직업에 메시지를 보내면 모든 사람의 최근 생활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설문지는 초대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미스 앤더슨이 이 설문조사를 하고 제가 그날 이 시트를 배포하는 것이 아이디어라고 들었습니다. 오늘 그녀의 독창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앤더슨 선생님은 많은 반 친구들에게 자연스럽게 관심의 중심이 되었고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우아하게 옷을 입기 전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와, 당신은 그 명문 백화점에서 일해요. 오, 별거 아니군요.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현재 직업에 대해 물었을 때 미소를 지었지만 실제로 그 유명한 백화점에 정규직을 얻는 것은 오랜 명성을 고려할 때 상당히 선택적이며 적절한 A씨 학업 성취도와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며 매장 환경에 적합한 외모와 태도도 필요합니다. 앤더슨 양이 명문대학을 졸업했고 그녀의 외모와 매너가 우아함을 풍긴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요합니다. 그녀는 아마 가게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그 자리를 제의받았을 것입니다. 내가 옛 동급생들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나는 가끔 앤더슨 양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녀를 흘끗 쳐다보았습니다. 둘 다 학생회에서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는 것을 주저했다. 나는 그녀가 나 같은 사람과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미스 핸더슨이 나에게 다가왔다. 나는 당황했지만 그녀는 꼿꼿한 얼굴로 코디, 오랜만이야. 설문지에 현재 직업 항목을 비워두었습니다. 현재 무직입니까? 그런 주제는 예상하지 못했고 약간 멍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곧 직업을 바꿀 예정이어서 일부러 비워두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장만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직업을 찾으세요. 미스 앤더슨은 코니스 감각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카오리가 실제로 사실을 대답했습니다. 저는 곧 당신 백화점의 매니저가 될 예정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그녀는 충격에 빠져 제가 떠나려고 했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물었습니다. 내 카트 가게는 현재 직장에서 괜찮은 성과를 거두고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인맥을 활용하여 미스 앤더스가 일하는 같은 명문 매장의 관리자가 되기 위해 가게 주인이 나에게 자리를 제안했기 때문에 그녀가 요청한 것은 당신이 내 상사가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그래, 그게 요점이야, 농담이야. 나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경계했지만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나머지 동창회 동안 상당히 차분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태도에 어리둥절했지만 나중에 공식적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잘 나가는 백화점 점장으로 일을 시작해서 점장으로 일하기는 힘들 때도 있었지만 더 뿌듯했고 유능하고 믿음직한 부하들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특권적인 환경에서 일하는 것이 즐거웠지만 앤더슨 씨는 항상 저에게 멀고 위협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코디 앤더슨 씨와는 대조적으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릴리라는 신입 여사원이 저한테 적극적으로 말을 하더군요. 그 사람도 앤더슨 씨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고 굉장히 귀엽고 글래머러스한 여성이고요. 남자 직원들이 릴리를 존경했어요. 다정하고 멋진 여자인 줄 알았는데 왠지 이성적인 느낌은 없었어요. 아, 이렇게 해도 되나. 그래도 이렇게 활발한 소통이 있어서 좋았어요. 제대로 된 협업이 될 거라 믿었어요. 회사 분위기를 더 좋게 만들어주는데 무슨 이유인지 릴리와 이야기할 때마다 앤더슨 양이 바로 뛰어들었어요. 릴리,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저나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앤더슨 양은 무슨 일이신지 매니저가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 고등학교 때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학생회 일을 하다가 다른 여자랑 얘기를 하다가 쓴 선생님이 일이라고 하더군요. 그 사람 눈에는 내가 게으른 것처럼 보일지 살며시 조용히 시켜줬어요. 앤더슨 선생님, 그럼 신입사원들이 매니저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할 것 같으니 제가 정말 바쁘면 다른 직원에게 물어볼 테니 저만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냥한 말투로 말했는데 마음에 안 드는 것 같더라. 여직원들한테 다정하게 대해주니 성희롱이야. 태도가 어떻다고 하고 떠났다. 나도 릴리와 같은 마음이다. 앤더슨 양이 왜 저러는지 궁금했다. 보통 그렇게 유능한 여자는 나에게 감정을 느낀다. 고등학교 때처럼 계속 이렇게 시간을 보낼지 그녀를 이해하지 못하고 미스 앤더슨이 걱정됐는데 어느 날 술자리가 있었다. 우리 회사 1차 파티는 진지한 분위기로 진행되다가 2차, 3차 파티로 가면서 부서별로 멤버들이 나뉘어 어느새 우리 부서 멤버들과 3차 파티를 하고 있더라고요. 코디 좀 더 마셔주세요. 아, 나 곧 릴리도 그렇고 거의 다 취해서 술을 많이 마시고 만취한 상태인데 아줌마 앤더슨은 누구에게도 말도 안 하고 조용히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매니저로서 걱정이 되어서 술을 즐기지 못했습니다. 싶었어. 내가 왜 그 사람을 걱정하는지 궁금해. 오늘 밤은 같이 있어줘. 릴리, 너 술에 너무 취한 것 같아. 릴리가 평소보다 더 공격적으로 내게 다가왔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했는데 갑자기 앤더슨 양이 울기 시작했다. 밥, 앤더슨 양 괜찮으세요? 릴리를 포함한 다른 멤버들은 앤더슨 양이 술에 취해서 울고 있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스럽게 그녀를 데리고 나가고 싶었습니다. 앤더슨 양에게 당신은 울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눈물 나는 릴리가 당신을 코디라고 생각했는데 앤더슨 양이 나를 코디라고 불렀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마음이 잠시 멍해졌고 그녀의 계시는 내 혼란을 더했을 뿐입니다. 앤더슨 양, 당신 술에 취하셨습니까? 제이 취하지 않았다면 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없었을 텐데 그 옛날엔 순수하게 같이 놀기만 하던 시절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몰랐어. 고등학교 때 말이야. 아니, 언제였지? 당신과 내가 유치원에 다닐 때 우리는 훨씬 더 어렸어요. 그때 문득 생각났어요. 앤더슨 선생님의 이름이 테일러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항상 그녀를 성을 부르곤 했지만 실제로는 테일러였는데 남자아이와 놀았던 기억이 나네요. 잠깐만, 당신의 성은? 게다가 그때는 테일러 남자 이름이 아니었어. 그때 우리는 수였어. 머리가 짧고 대부분 물려받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다들 내가 남자인 줄 알았어. 특히 코디 다음으로 내가 여자라고 말하고 싶었어. 나한테 낡은 남자 옷을 주었는데 더 힘들어졌어. 엄마도 재혼하셔서 성이 바뀌었어. 믿을 수 없었어. 학교에서 인기 있던 여자 앤더슨 선생님은 테일러가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잠시 멍청한 설립자였다고. 앤더슨 선생님, 테일러가 그렇게 아름답고 성숙한 여성으로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테일러의 엄마와 닮았습니다. 어른이 되자 우리가 좋아하던 백화점이 문을 닫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당신과 당신 부모님이 조금 원망스러웠어요. 앤더슨 선생님, 어쩔 수 없다는 걸 알지만 고등학교 시절에는 당신을 그렇게 차갑게 대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나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테일러, 근데 그때는 내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옷을 잘 차려입고 외모에 집중하다 이제 다시 작업을 하게 됐는데 아직도 내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게 한심해서 무너졌다. 정말 미안해요, 테일러. 오랜만에 그 이름으로 불렀어요. 잠시 놀란 표정이었어요. 할아버지 백화점이 그리웠지만 우리 우정은 영원하고 추억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할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코디 테일러가 내 이름을 부르고 내가 그녀를 껴안을 때 나에게 매달렸습니다. 나는 그녀가 그녀의 불안감으로 얼마나 고생하고 고통받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녀의 상처를 소중히 여기고 싶었고
내가 끌렸던 모든 것입니다. 그날부터 재단사였기 때문에 우리는 데이트를 시작했고 좋은 관계를 맺기도 했어. 나도 테일러가 웃는 얼굴로 정말 빛났다고 말하는 할아버지를 본 것처럼 멋진 백화점 매니저가 되고 싶어. 우리를 다시 하나로 모았습니다. 제 이름은 바브 탐프선입니다. 저는 25세의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집과 사무실을 오가지만 항상 중요한 점을 강조합니다. 어떤 곳을 들렀는데 지하철역 근처 공원인데 거기 벤치에 맨날 누군가 앉아있네. 안녕히 주무세요. 헛도 왔어요. 젊은 여자가 대답을 줬는데 긴 금발머리를 한 그 여자는 얼핏 보면 전형적인 반군처럼 보였어요. 글쎄, 그녀는 정말 반항아야. 분명히 어떤 여성 갱단의 리더야. 내가 공원에서 그녀와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몇 달 전으로 돌아가 보자. 어느 날 나는 그 공원을 컷하기로 결정했다. 어두웠고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거기 그녀가 있었다. 캐서린이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뺨에 멍이 생긴 것 같아서 걱정이 됐어요. 무심코 괜찮냐고 말했지만 그녀는 자기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망쳤어요. 그게 우리의 첫 만남이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꽤 끔찍했지만 왠지 카핀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서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녀가 제 어린 시절을 너무나 많이 생각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반항자였다는 사실은 아니지만 저도 부모님이 이혼하셨을 때 고아원에 들어가 자랐고 저도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린 시절 내내 아무도 방문하지 않았고 다른 아이들과도 잘 지내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유치한 자존심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패배를 인정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일주일 동안 그런 사고방식이 아니었다고 믿었습니다. 18살에 시설을 떠나 지금의 직장을 얻은 후에도 아무것도 모르고 일을 할 때마다 조언을 구하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그냥 사과하고 스스로 고치려고 노력하면 대통령이 보기에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그게 걱정이 되었어요. 제가 다니는 회사가 크지 않아서 사장님을 포함해서 다들 꽤 친해요. 사장님께서 술 한잔 하자고 초대하셨을 때 분명 강에 들으러 온 줄 알았는데 사장님께서 정말 열심히 한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아무것도 몰라 그냥 주변에 물어봐 도움이 필요하면 그냥 부탁해. 누군가에게 의지한다고 해서 약해지는 건 아니지. 그 사람은 내가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게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는 걸 정말 이해한다고 했어. 그 사람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했지만 그 당시에는 마치 갑자기 나온 말이 저를 정말로 구해준 것처럼 저를 때렸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병에 담는 것을 중단했고 제 실수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캐서린 그녀는 그때 제 자신을 정말 생각나게 해서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에서 종종 그녀를 찾고 있었습니다. 나는 만족을 위해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공원에 자주 드나들었고 제가 그녀에게 거의 10번 가까이 다가갔고 그녀를 볼 때마다 그녀는 도망갔습니다. 그녀는 어떤 종류의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11번째 만남에서 언젠가 그녀에게 주겠다는 희망으로 반창고를 들고 어쩌면 그녀는 포기했거나 뭔가 했지만 마침내 그녀는 당신이 너무 끈기 있다고 말했고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도 꽤 고집이 세었고 내 초기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나는 단지 원했습니다. 제대로 된 소개를 해서 그녀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겼을 때 나는 내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그녀의 부상이 걱정되고 그녀가 혼자 있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녀는 얼굴을 찌푸리며 대답했다. 당신은 우리 아빠가 아니군요. 하지만 그녀는 내가 제안한 반창고를 고맙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거친 겉모습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녀가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내가 그녀에게 반창고를 주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단지 더 원했지만 매일 공원에 오기 시작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1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사람 이름이 시 캐스런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녀는 20살 소녀 갱단의 리더였고 그녀의 크루들과 매일 싸우곤 했어요. 크루 멤버 중 한 명은 꽤 불같은 성격을 갖고 있고 카드 같은 사람이에요. 상사가 너무 부드러워서 바로잡으려고 하는데 내가 열심히 반격하자 그녀가 나와 싸움을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내 편이 아니라는 걸 알고 그녀는 슬프게 내려다보며
내가 리더를 맡았다고 말했다. 모두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그룹이지만 사람들이 내가 일하는 방식에 너무 만족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은 너무 젊고 걱정으로 가득 차 보였죠. 나는 갱단에 연루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룹에서 고립되는 외로움을 알고 있지만 조언을 하면 당신이 내 부모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책임을 지는 것이 힘들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공원에서 만나서 1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던 어느 날 우리 관계를 변화시킬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언제나처럼 반창고를 들고 공원에 갔는데 거기 도착해서 캐서린은 다리를 쭉 뻗은 채 벤치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나는 그녀 옆으로 달려갔다. 캐서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녀가 올려다보자 나는 소리쳤다.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오박 그녀가 내 얼굴을 본 순간 그녀는 나를 꼭 껴안았는데 당황했지만 잠시 후 등을 두드려 위로하려고 했다. 울음이 잦아들고 가끔 딸꾹질을 했다. 자세히 보니 뺨이 부어오르고 상처가 평소보다 더 심해진 것 같았다. 내 걱정에 또 울기 시작했다. 나는 싸움에서 져서 나를 쫓아냈고 그녀는 결국 그 불같은 멤버에게 졌고 시간이 지나면서 갱단의 두목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대다수가 이 새로운 리더의 편에 섰던 것 같고 캐서린을 지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다. 혼자라면 그 사람이 정말 겁에 질려 있는 것 같아서 무서웠어. 나도 모르게 무뚝뚝하게 말했어. 난 널 위해 여기 있어. 괜찮을 거야. 무모한 말일지도 모르지만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 그 후 그녀를 진정시키기 위해 나는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고 그녀는 어떻게 최선을 다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승무원의 반발에 직면했고 그녀가 다르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했습니다. 나는 답을 얻지 못했지만 이야기하는 것이 그녀에게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진정하세요. 결국 울음이 그쳤어요. 미안 밥 당신이 울었다고 누군가에게 의지했다고 해서 한심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캐서린이 약한 건 아니니까. 캐서린이 놀라서 눈이 커졌다고 했을 때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 예전에 했던 반응과 똑같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대통령께서 저를 위로하실 때 이런 느낌이셨을 텐데 평소보다 얘기가 길어지니까 이미 늦은 시간이었는데 쉼표가 된 것 같았는데 시간도 늦어서 운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 집에서 시간을 확인하고 있는 걸 알아차렸어. 안 돼. 막차를 놓쳤나 봐. 우리는 대화에 너무 열중해서 막차가 내일 회사 쉬는 날에 출발했기 때문에 그녀를 데려다 준 후 어딘가에 머물까 생각했는데 캐서린이 차를 떨어뜨렸어. 폭탄아. 그 사람이 20살이더라도 우리 집으로 놀러 오지 않을래? 그 사람 집에 들어가는 건 좀 무리인 줄 알았는데 캐서린이 날 데려가면 괜찮다고 했어. 이상한 짓은 안 할 테니 말야. 그녀에게 나는 모든 의도가 없었다고 확신했고 내가 그것을 부정했을수록 죄책감이 더 커 보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녀의 제안을 감사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작은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분명히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더 이상 사이가 좋지 않아서 그녀는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요. 저를 들어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그녀의 방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 면에서 상당히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주름 장식이 달린 쿠션과 귀여운 인형이 잔뜩 있었습니다. 방 전체가 매우 사랑스러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귀여운 방 오두막은 모두의 방이 아니야. 내 놀란 표정을 보고 두 사람은 뒤로 물러나는 것 같았어. 그녀는 자신의 방이 꽤 표준적이라고 생각한 것 같았어. 대부분은 그런 것 같은데 내 방은 더 귀여운 편이야. 나쁜 뜻은 아니었어. 그런데 그녀는 귀엽다는 단어에 반응하는 것 같았고 귀엽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좀 쉬세요. 누군가 그녀의 얼굴을 붉게 물들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옷이랑 속옷도 귀여운 편이었는데 의심이 확확 얼핏 빨래가 드러났고 귀여운 털이 많은 속옷이 말리러 나간 그녀도 눈치채고 보지 말아야 할 커튼을 급하게 닫았어. 야,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어. 얼굴이 새빨갛게 변하면서 캐서린은 장난스럽게 나를 때리기 시작했고 나는 다음 날 아무런 방어도 하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는 정오까지 잠을 잤습니다. 그 이유는 이전 제트기 이후 캐서린이 갑자기 말쇼를 보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녀의 DVR은 보지 않은 공포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 번만 더 녹음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알겠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약속해요. 내가 밤이라고 부르자고 제안했는데도 우리는 그녀가 녹음한 공포쇼 중 거의 10개를 폭식하게 됐습니다. 캐스런은 만족할 줄 모르고 새벽까지 계속했습니다. 누군가와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은 꽤 오랜만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오후에 일어나서 집에서 나왔는데 캐서린은 침울한 어조로 일에 집중하고 종종 캐서린을 무시하는 것 외에는 집에 돌아가서 방문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꽤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캐서린은 내가 지금 돌아가면 아마 그냥 떠나라고 할 거라고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부모-자식 딜레마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가 떠나라고 하면 그와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는 정말로 나아갈 때가 되었을지도 모르지만 만약 당신이 말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내가 떠날 때 다른 가능성조차 주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은 내 가족이 아니니 설교를 중단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캐서린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의 표정이 있었고 며칠 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나는 일을 마치고 다시 공원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지만 그녀는 어디에도 없어드나 그녀가 앉아있던 벤치 밑에는 이야기를 나누겠다는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상황이 안정되면 아빠가 한동안 여기에 못 오실 수도 있어요. 돌아올게요. 밥 고마워요. 솔직히 어차피 젊은 여자가 밤에 공원에 앉아있는 건 안전하지 않아드니까 아마 그게 최선이었을 거예요. 그녀가 가족과 화해할 수 있게 된다면 다행이군요. 저는 그렇게 싸웠지만 한 달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약간 외로웠습니다. 그날은 직장에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입력 오류를 범했고 우리는 엄청난 양의 물품을 받았습니다. 상사네. 같은 시간에 도착하는 소모품 세트를 주문했는데 대량 배송이 아직 내 주문이 아니었습니다. 상사는 당신이 틀림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상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엉망으로 만들고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 문제를 일으킨 건 사실이라 저를 의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할 수는 없었지만 그 사람은 분명히 제가 아무리 변호해도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주문 문제는 이미 사무 오류로 확인됐네요. 갑자기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올려다보니 모르는 아름다운 여성이 있었는데 그 목소리가 알았어요. 그 목소리는 캐서린이군요. 안녕 밥 오랜만 아니요. 그 여자가 머리를 검게 염색했는데 그건 확실히 카페인이었어. 왜 내 사무실에 카페인이 있었는지 일주일 전에 대통령이 그의 딸이 비서로 합류할 것이라고 말했고 그녀는 아직 훈련 중이고 나중에 공식적으로 소개될 예정이었지만 나는 비서가 캐서린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단지 당신이 의심스럽다고 해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밥이 오타를 당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최종 확인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당신이에요. 밥을 비난어 오하 미안박 캐서린과 마주했을 때 거기에서 총을 쐈습니다. 상사는 식은 땀을 흘리며 맞다고 말했습니다. 업무상 전화를 해야 했는데 거의 떠나지 않았습니다. 고마워요 캐서린 당신이 정말 저를 거기에서 구해줬어요. 별거 없어요. 밥, 안녕 캐서린, 동료들과의 형식적인 절차만 무시하지 마세요. 그때 대통령이 나타나서 상황을 다시 설명했고 캐서린이 그의 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내 조언은 분명히 그들이 아버지 딸을 고치기 시작하는 촉매제가 된 것 같습니다. 관계 캐서린의 갑작스러운 출발은 그에게 충격을 주었지만 그녀가 자신의 감정을 공개한 후에 그는 그녀와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브 덕분에 딸과 다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정하기가 부끄럽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많은 아버지였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서 그녀를 보았습니다. 대통령이 나에게 말한 그 말이 그의 딸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 말은 우회적으로 나를 통해 캐서린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밥 덕분에 감사합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직장에서 형식을 무시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습니까? 그는 또한 당신의 멘토입니다.
대통령이 나를 멘토로 삼았다고 비난하는 것은 상당한 책임입니다. 언젠가 캐핀이 회사를 인수했으면 합니다. 그녀는 내 조수 훈련을 마쳤습니다. 나는 그녀가 6개월 동안 현장에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그녀의 멘토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바부 선생님을 믿어도 될까요?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궁금했지만 회장님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좋다고 믿습니다. 배움의 한 형태이고 캐서린이 널 믿는다고 말하니까 밤낮 거절할 수 없었어. 알았어. 캐서린과 함께 일하기를 기대하고 있었어. 캐서린이랑 이렇게 어울리기 시작했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사이가 좋아서 우리도 알기도 전에 같이 출세를 시작했고 결국 결혼도 했고 남편이 된 모두의 축복 진심으로 CEO가 될 캐서린을 응원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캐서린이 밥밥이라며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CEO가 되어야지 나는 비서가 더 적합하다. 갑자기 나는 현직 대통령에게 모든 노하우를 전수받아 CEO 후보가 되었는지 아니면 장인 어른에게 솔직하게 말하면 하루하루가 힘들지만 만약 내가 내 인생을 바꿔준 사람에게 보답할 수 있는 건 대통령에게 갚는 게 작은 대가라기보다는 시아버지가 항상 활짝 웃으며 말씀하시죠. 당신이 사위가 돼서 너무 기쁘고 시간을 엄하게 지도해 주시는 시아버지. 5년이 지났다는 걸 깨닫기도 전에 돌아보아도 5년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지나갔다. 일단 내가 내 아들과 씨름하고 나면 다음에는 아빠와 경주할 테니 잠깐만요. 어서 아빠는 할 수 있어요. 캐서린이 지난 5년 동안 제가 열심히 뛰는 동안 저를 응원해요. 캐서린은 정말 멋진 사람이 됐어요. 냄새나는 여자 화장이 성숙해졌고 이제 어린이집의 아름다운 엄마로 알려졌죠. 캐서린은 둘째 아이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 대신 제가 우리 아들을 즐겁게 해줄 거예요. 괜찮아. 헤어지자. 경주하자. 꼬마 아야. 괜찮아요. 난 정말이에요. 지금은 행복해요. 네. 사랑스러운 아들과 사랑하는 캐서린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우리 새 아이를 위해 세상에서 외로울 때면 뭐든지 해요. 이제 내 가족은 나에게 전부예요. 나는 그들을 가장 행복하게 해주기로 결심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이지만 먼저 내 앞에 있는 작은 남자가 내 아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는 작은 남자의 놀이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늘 여자를 동경하고 결혼을 동경했는데 20년 전 사건으로 인해 사랑에 망설이게 됐어요. 정말 좋아해요. 제이크 16살에 나랑 사귈래요? 학교 뒤에서 좋아하던 여자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그 여자가 고백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세상 최고로 느꼈던 감정 믿을 수 없었어. 이렇게 귀여운 여자가 나를 좋아해. 기뻐서 떨며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 아, 고마워. 나도 늘 좋아했어. 그래, 연애하자. 그런데 다음 순간 느꼈어. 천국에서 지옥으로 던져진 것처럼 장난. 성공했다. 이거 웃기네. 갑자기 학교 뒤에서 다른 여자애들이 나타났다. 장난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확실해졌다. 이 고백은 장난일 뿐이고 진지하게 농담으로 고백해도 아깝지 않다. 제이에게 그녀는 이것이 정말 역겨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내 반응을 무시하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소녀들은 너무 세게 웃어서 나처럼 평범하고 인상적이지 않은 남자에게 장난을 치는 것은 분명 재미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인기 있는 농담이 되었습니다. 모두의 웃음이 되었던 이야기였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 사건이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 트라우마가 나를 괴롭히고 있다. 나를 걱정하는 동료들 동호회 데이트도 하고 여자 소개도 해봤지만 결국 여자가 눈앞에 있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었고 그날의 충격이 다시 찾아와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난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다시 조롱당할 거라고 항상 느꼈어. 물론 이건 내가 편집증적인 거라는 걸 알아. 아마 너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는 건 여전히 어려웠지. 사랑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려고 노력했지만 최근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내 가족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아버지는 누군가가 관계에 관심이 없거나 관계에 관심이 없으면 내 미래에 대해 항상 걱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헌신적인 독신이라면 결혼을 강요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가족을 시작하고 싶었다면 아마도 후회하지 않도록 다시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고민하고 있던 것처럼 엄마가 부분적으로 우리 가족과 데이트를 준비하라고 제안하셨습니다. 나의 할아버지는 시의회 의장이셨고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지주 가문으로 여겨졌는데
이것이 바로 그런 제안이 나에게 온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제이크 중매 데이트를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친척으로부터 초대를 받았습니다. 누군가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괜히 마음이 아프고 깜짝 놀랐어요. 아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를 걱정해서 이렇게 마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네, 한번 해볼게요. 엄마는 제가 예상하지 못한 반응에 놀라신 것 같았어요. 동의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기뻐 보였고 데이트 준비를 열성적으로 도와주었고 데이트 당일이 왔습니다. 호텔 라운지에서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안녕, 저는 데이트 상대인 제이크입니다. 에밀리라는 여자요. 엄청나게 긴장했어요. 제가 여자를 잘 못해서가 아니라 에밀리가 생각보다 더 멋있어서 만나서 반가웠어요. 저는 에밀리예요. 에밀리의 반응으로 판단하면 두려움이 확증됐어요. 그녀는 무관심한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바라봤죠. 그런데 에밀리는 상장회사 사장의 딸이라는 말을 들은 것만으로도 예상되는 일이다. 그녀는 현재 아버지 회사에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녀처럼 아름다운 여성이 CEO의 딸이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나 같은 사람이 적합할 것 같아. 나는 당신이 잘생겼다고 부르는 사람도 아니고 특별히 재치도 없고 흥미롭지도 않다. 대기업에서 내가 하는 일은 아마도 그녀의 배경을 고려하면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주지 않을 것이다. 에밀리의 표현을 보면 그녀가 그다지 관심이 없는 것이 분명하다. 정말 착하다. 오늘은 그렇지 않아? 그래도 하늘은 맑아. 별로 재미없더라도 날씨 같은 잡담을 하면서 분위기를 가볍게 하려고 노력했어. 에밀리는 내 말을 무시하지 않고 언제나 예의 바르게 응해줬어. CEO 딸의 대화가 아무리 평범해도 그녀는 완전히 예의 바르지만 에밀리가 더 아름답고 예의 바르면 더 낙담했습니다. 저는 이 날짜가 수표를 받고 오늘 감사하다고 말한 날로부터 1시간 후 완전히 망가졌다고 느꼈습니다. 에밀리 재밌었어.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에밀리도 이렇게 말했지만 그냥 좋았던 것 같아 계속 말을 더듬었고 에밀리의 반응은 멀게 보였고 우리가 즐거운 대화를 나눴다고 말하기 어려웠다. 제이크 데이트 후 중매 상대는 어땠나요? 중매인이 나에게 이것을 물었고 나는 내 솔직한 감정을 공유했습니다. 에멀리는 나 같은 사람에게는 정말 놀랍고 너무 좋은 사람이지만 나는 대화를 잘하지 못하고 그녀는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에멀리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중매인이 이것을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단지 정중한 몸짓이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로 에멀리로부터 소식을 듣지 못했고 진전도 없었습니다. 사랑은 나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에멀리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나는 그녀와 놀라운 재회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직원이 우리 부서에 배정되었습니다. 그녀를 교육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서로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 스티브는 새 직원을 소개하면서 이것을 언급했는데 놀랍게도 그 사람은 에멀리였습니다. 이런 예상치 못한 전개에 당황스럽네요. 대체 왜 CEO의 딸이 우리 회사로 전근을 하게 된 걸까요? 제 이름은 에밀리 스미스입니다. 아직 배우는 중이라 불편을 끼칠 수도 있겠지만 에밀리가 이렇게 했다고 지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했는데 놀랍게도 에밀리가 점심시간에 나한테 다가왔어. 안녕 제이크. 에밀리를 다시 보니 우리 관계가 어색한 데이트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에밀리가 다시 내 마음을 사로잡았어. 추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녀는 그렇게 매력적이었지만 나는 똑바로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그녀가 내 감정을 알아채지 못하게 하는 얼굴. 오 안녕 에밀리는 꿈에도 꾸지 않았어. 여기 이 회사에서 널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 내 사실 아버지가 나한테 직접 경험해보라고 하셨지. 보시다시피 난 그렇지 않아. 의사소통이 제일 잘 돼서 다른 회사에서 훈련하라고 하더군요와 에밀리의 고백을 솔직하게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시는 볼 수 없을 줄 알았고 이렇게 같은 회사에서 일하게 될 줄 알았습니다. 전혀 잘 풀리지 않고 나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에밀리에게는 꽤 힘든 일이었을 텐데 그녀는 아버지를 훈련시키기 위해 이 회사에 왔어요. 그녀는 아버지가 꽤 엄격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제가 아직 감정을 추스르는 동안 에밀리는 계속해서 묵묵히 행동했습니다.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회사 사이의 결정이었는데
다른 직원들이 불안하거나 의무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 상황을 당신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 사이에 전해주십시오. 나는 이 새로운 환경이 긴장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여기 있어 안심이 된다. 에밀리의 공손한 말투에도 불구하고 에밀리가 어색하고 차가운 인상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밀리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일하러 갔다고 하니 앞으로 우리 잘 지내면 좋겠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억지로 나에게 말을 하게 해서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다. 어쩌면 에밀리는 내가 자기에게 뭔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쩌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CEO의 딸이라는 사실을 무심코 털어놓을까봐 걱정해서 에밀리를 그렇게 보이게 하려고 에밀리를 안심시키기로 했다. 누구한테도 내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도 돼. 내 주변에서는 그렇게 조심할 필요는 없어. 무슨 소리야. 단지 나를 위해 그렇게 친절하거나 애쓰지 않아도 된다고. 나는 대화를 잘 못해. 그리고 에밀리의 얼굴에 슬픈 표정이 스쳤다는 말을 들으면 당신은 나에게 말을 거는 것이 지칠 것 같아요. 왜 그녀를 이런 식으로 보면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합니까? 당신은 내가 데려간 제이크 주위를 따라가는 것이 귀찮다고 생각합니까? A.B. 정해진 날짜 이전에 에밀리의 뜻밖의 말에 저는 이미 이 회사에서 교육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었고 확신은 없었지만 당신을 만나고 여기로 오기로 결정했습니다. 너 제이크야. 근데 에밀리 말만 듣고 나처럼 내성적인 여자가 늘 곁에 있다는 게 짜증나겠구나. 처음 만났을 때 완전 깜짝 놀랐어.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에밀리는 나에 대해 첫눈에 꽤 긍정적인 인상을 받았어. 멀게 보였지만 대화를 통해 그녀의 다른 면을 발견했습니다. 나 같은 에밀리는 조금 서툴러서 의사소통을 하고 싶지만 자신의 감정을 잘 전달하지 못하고 방금 만난 사람에게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에밀리를 알고 싶었어요. 그런 건 아니었어요. 늘 여자한테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아서 당신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데이트가 즐거웠어요. 제이크 영광이에요. 계속 사이좋게 지낼 수 있어요. 제가 부서장이라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물어보세요. 그 대화가 우리에게 전환점이 되었고 그녀를 알아가면서 알게 되면서 사이좋게 지내기 시작했어요. 표정과 목소리 톤으로 감정을 읽어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종종 오해를 받기도 했다. 중매 데이트는 망한 줄 알았는데 에밀리는 즐거웠던 것 같다. 데이트 이후 연락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우리 회사에 고용되었고 얼음 여왕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를 놀라게 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에멀리가 실제로 솔직하고 성실한 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우리 회사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유능했지만 부서장인 내 관점에서는 그랬습니다. 에멀리는 확실히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을 훌륭하게 수행하지만 그녀의 단조롭고 무표정한 태도는 때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녀가 냉담하고 동정적이라는 인상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에멀리는 자신이 원하는 관점에서 모든 작업을 혼자서 끝내려고 자주 노력하며 매우 열심히 일했습니다.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인식합니다. 저는 1인 방송이 더 좋기 때문에 할게요. 사실 그녀는 희생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견해도 고려하고 업무 관련 조언도 공유했습니다. 위드엠 에밀리는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성격이었습니다. 내 피드백을 화내지 않고 잘 듣고 항상 개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에밀리가 일에 열중할 때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듯한 엄격한 표정을 자주 짓기 때문에 제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그녀의 기분을 밝게 하기 위해 나는 손가락으로 입가를 찔러서 그녀가 웃도록 유도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에멀리는 더 많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너무 매력적이었고 점차 다른 사람들이 그녀를 보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부드럽게 말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업무를 진행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고 상담을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또한 자신의 장점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어서 에밀리에게 회의 자료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서 에밀리 철저하고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에멀리가 만든 자료가 너무 명확해서 동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업무에 대한 그녀의 헌신을 보면서 이와 같은 것을 만들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녀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재능도 있고 열심히 일하고 성실한 여성입니다. 입사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이전보다 더 잘 적응한 것 같습니다. 에밀리의 감정은 항상 읽기 어려웠지만 그녀의 일을 통해 다른 직원들은 그녀의 성실함과 성실함을 더 높이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는 솔선하여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켰고 처음 입사했을 때와 비교하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이 훨씬 좋아졌고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통해 점점 그녀에게 끌리게 되었습니다. 낭만적인 관계에 대한 과거의 트라우마, 에밀리와 함께 따뜻한 가정을 꾸리는 것을 상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몇 번 함께 식사를 했고 문자 앱이나 전화로 자주 채팅을 했습니다. 그녀는 메시지에 스마일 이모티콘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녀를 너무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내는 순간은 너무 위안이 되어 모든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항상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에밀리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걸 알아차렸어요. 언뜻 보기에는 괜찮았지만 가끔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곤란한 표정을 지었어요. 에밀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물었어요. 에밀리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내가 그녀에게 물었을 때 에밀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것을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녀는 그것을 털어내려고 했지만 나는 그녀의 거짓말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을 숨기려고 했을 것입니다. 걱정은 안 하겠지만 에밀리를 이런 상태로 놔둘 수는 없었어요. 그때부터 항상 에밀리를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에밀리를 괴롭히던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내가 속한 부서의 클라이언트 내 부서의 클라이언트와의 회의에서 에멀리는 커피를 제공하도록 배정되었습니다. 휴게실에서 그녀를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갑자기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에밀리는 그런 게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 감독 스티브가 단계적으로 남아있다고 말한 뒤에도 난 그냥 그녀를 상사로 안내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녀는 어쩐지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차가운 얼굴께다가 너무 거만해요. 여러분이 신고해도 이건 내가 존경하는 위치에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야.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났어. 스티브 어떻게 우리 의뢰인의 딸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아, 내 딸이 저 건방진데 잠깐만 그 스미스 씨는 우리 의뢰인의 CEO이자 우리의 CEO이자 에밀리의 아버지 스미스 씨가 휴게실에 나타나자마자 스티브는 유령처럼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 회사에 온 고객은 실제로 에밀리 아버지의 회사였습니다. 사실 두 사람 모두 사전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에멀리와 둘 다 그녀를 걱정했습니다. 스티브의 큰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릴 수 있었기 때문에 두 남자는 휴게실 밖에서 우리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스티브는 당신이 언급한 이 예상치 못한 사건에 분명히 도망쳤습니다. 에마어 스미스 제스 에멀리는 나의 사람입니다. 아마도 딸 아빠가 친아버지를 본 것 같아 에밀리에 대한 긴장이 풀렸을 것입니다. 에밀리는 아버지에게 가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반응을 보면 에밀리가 두 CEO 밑에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스티브에게 경멸적인 표정을 지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우리가 갖게 될 스티브 그녀에 대한 당신의 행동에 대해 철저하게 논의한 후 징계 조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